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제목이 제8권 75년 07월 13일 반송과 명상, 현증 이렇게 되어 있는 녹취록 일부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일본어로 기록된 건데, 네, 그렇죠. 내용이 뭐랄까, 영적 체험이나 때로는 약간 빙의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전생 기억에 대한 이야기까지 굉장히 좀 신비롭고 흥미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상당히 좀 파격적인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기록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영적 경험들,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위험성도 있을 텐데 그 빛과 그림자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요. 여러분께 좀 핵심적인 통찰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깊고 흥미로운 기록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네, 일단 이 기록은 여러 영적 수행자들과 나눈 대화로 시작하는데요. 아,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군요. 네,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그 폭포수 맞으면서 하는 수행 있잖아요. 타키교라고 하는 아,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바로 좀 중요한 경고가 나오거든요. 경고요? 어떤? 그러니까 수행 중에 뭔가 이렇게 영적인 존재를 만났다고 느낄 때 그게 사실은 좀 낮은 차원의 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동물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용이나 뱀 같은 자연영 같은. 아, 낮은 차원인데. 네. 근데 이걸 아주 높은 차원의 존재, 예를 들면 약사열애 같은 신성한 부처님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건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대화 중에 보면 어떤 사람한테서는 좀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 뭐 악취가 난다, 혹은 뭐 동물령 같은 게 붙어 있다. 이런 식의 지적들이 나와요. 어휴. 이게 결국에는 잘못된 수행이나 스스로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오히려 영적으로 막 혼란스러워지거나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분별력이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아주 인상적인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이런 그 혼란스러운 영적 수신 상태를요. 오래된 라디오에 비유해요. 라디오요? 아, 네. 막 여러 주파수가 섞여 들어와서 잡음만 들리는 그런 상태. 네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지지직거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명료하게 내가 원하는 채널, 진짜 영적인 메시지를 받으려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추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최신 라디오처럼 딱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낮은 차원의 주파수에 쉽게 연결돼 버릴 위험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아, 마음의 튜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렇게 좀 강렬한 수행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자료가 또 다른 관점도 보여주는 게 흥미로웠어요. 어떤 점이죠? 그러니까 지나친 육체적 고행보다는 오히려 그냥 내면의 평화, 그리고 뭐 가족과의 관계 같은 일상에서의 조화, 이런 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 내용도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수행에만 너무 빠져들지 않고 현실 생활 속에서 균형을 잡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어쩌면 더 깊은 신앙일 수 있다. 뭐 이런 시각인 거죠. 일리가 있네요. 균형이 중요하죠. 네. 그런 경고와 균형 잡힌 시각에 이어서 이 자료가 정말 놀라운 전생 체험담으로 넘어가는데요. 아, 그 부분. 네,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렇죠. 한 참여자는 자기가 약 4,300년 전 이집트 파라오 시대에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4,300년 전 이집트. 네. 당시 파라오가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인간 내면에 얼마나 신성한 힘이 있는지를 가르쳤는데 그 메시지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막 전하더라고요. 자연과 내면의 신성함이라. 네. 자연을 어머니처럼 대하고 우리 안에 신성을 깨워야 한다 뭐 이런 부분은 좀 인상 깊었어요. 또 다른 사례는 고대 그리스로 가죠. 맞아요. 그리스 얘기도 나오죠. 한 인물은 자기가 약 4,500년 전 그리스의 아폴론 신전, 그러니까 그 유명한 델포이 신전 있잖아요. 네, 델포이. 거기서 수행했던 경험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뭔데요? 그때 같이 수행했던 동료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알아본다는 거예요. 정말요? 와. 4,500년 전 동료를 지금 알아본다. 네, 상상만 해도 좀 신기하죠. 근데 다만 이분이 고대 그리스 언어로 생각하고 느끼는 걸 지금의 일본어로 온전히 표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보여요. 아, 언어의 장벽 같은 거군요. 그 시대의 감각과 지금 언어 사이에. 네, 그런 간극이 좀 느껴지는 대목이었어요. 와,
진짜 시대를 초월한 연결이네요, 그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인도에서의 전생 기억도 나와요. 아, 인도 사례도 있었죠? 네. 한 여성분은 자리가 약 2500년 전, 그러니까 붓다 시대의 제자, 비구니였다고 말하거든요. 붓다 시대요? 와. 네, 당시 코살라 왕국이라는 곳에 살았고 그 붓다의 아주 중요한 제자들이었던 아난다나 마하나마 같은 인물들을 지금 만난 사람들 중에서 알아본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럼 그 유명한 인물들을 지금 시대 사람들 속에서 알아본다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해요. 심지어 그때 알았던 다른 사람들과 현재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면서 과거의 인연을 확인하는 듯한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의 연속이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뭐 이집트, 그리스, 인도 정말 다양한 시대와 문화를 넘나드는 사례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몇 가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단순히 뭐 영혼은 영원하다 이런 윤회 사상을 넘어서서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깊이 정화하고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 내면에 기록된 아주 오래된 기억, 그러니까 그 전생의 흔적 같은 것에 접근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제시하는 것 같아요. 마음속 기록에 접근한다. 네. 그리고 아까 그 그리스나 인도 사례처럼 영혼들이 시대를 넘어서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고 과거의 인연들을 현생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관계의 연속성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그 인연의 끈이라는 게 참...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위험성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맞아요. 그 분별력의 중요성. 네. 결국 이 자료는 영적인 탐구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이나 어떤 연결의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명확한 분별력이 없다면 길을 잃거나 혼란에 빠질 위험 또한 크다는 거. 이 양면성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영적 세계에 대한 호기심 자체는 뭐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그 길을 갈 때는 반드시 좀 맑은 정신과 분별력을 가지고 가야 한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네. 동시에 뭐 국경이나 시대를 넘어서서 어떤 보편적인 인간 정신의 연결, 그런 영적 성장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감명 깊기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런 기록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렴풋이 느껴지는 어떤 기억의 조각이라던가 뭐 데자뷰 같은 그런 경험들이 떠오르지는 않으시는지 잠시 자신의 내면을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이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